그리고 이번 주 최고의 화제는 10살 새쌍둥이 천재 소년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어머니가 홀로 키운 이 삼형제가 특허 개발을 통해 수백억에 달하는 쿵. 너무 놀라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10년 전 애를 못 낳아 내쫓았던 며느리가 어떻게 아들 새쌍둥이와 함께 서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옥으로 만들어진 대저택. 며느리 이지연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가 그 앞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결혼한 지 4년째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지연아. 네, 어머님. 고개를 들어봐.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명자의 얼굴에 미소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일부러 안 낳는 거지? 아닙니다. 저도 원하는데. 거짓말. 최명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 놓여있던 찻잔을 집어던졌습니다. 퍽 지연의 어깨에 맞았죠. 뜨거운 차가 옷에 쏟아졌어요. 4년이야, 4년을 기다렸어.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며? 그럼 대체 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알아? 우리 집안이 5대 독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5대 독자, 5대가 이어져 온 핏줄이란 말이야. 최명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런데 고작 애 하나 못 낳는 여자 때문에 끊긴다고? 말이 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애가 생겨? 최명자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지연 앞에 흩어졌어요. 이혼 서류야. 오늘 안으로 도장 찍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최명자가 지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지연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내가 4년을 참았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직도 손주 소식 없어? 매일 그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최명자가 지연을 놓았어요.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야. 남편 강태수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연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이 여자 오늘 안으로 내보낼 거야. 너도 알지?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지연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렸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4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안을 생각해야죠. 태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최명자가 지갑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탁! 지연 앞에 던졌어요. 200만 원이야. 이거 가지고 꺼져. 어머님, 고맙게 생각해. 법적으로는 한 푼도 안 줘도 돼. 애도 없으니까. 위자료도 없어. 그냥 시주하는 거야. 최명자가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안에 연락하지 마. 특히 태수한테. 알았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1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 늦으면 경비 불러서 쫓아낼 거야. 최명자는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허망해서 울 수도 없었죠. 30분 후 지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어요. 태수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아무 말도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옷 몇 벌을 꺼내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지연은 그것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남겨뒀습니다. 시댁에서 준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 모두 두고 갔어요. 현관으로 내려오니 최명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다 챙겼어? 네. 열쇠 놓고 가. 지연은 열쇠를 현관 탁자에 놓았습니다. 잘 살아라. 최명자의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물건 하나 버리는 것 같은 톤이었죠. 지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찰칵 잠기는 소리가 들렸죠.
지연은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최명자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좋은 여자 구해주면 돼. 빨리 재혼시키고 손자보면 되는 거야. 최명자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어요.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좋은 집안 딸 알아봤어. 명문대 나왔고 집안도 좋아. 다음 주에 선 보러 가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이 없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25만 원, 3평짜리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게 전부였죠. 지연은 젖은 옷을 벗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친정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죠.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청소 알바, 주유소 알바. 할 수 있는 건 뭐든 지원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두 곳에서 합격 연락이 왔어요. 야간 근무였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2주일째 되던 날 아침,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계속 토했죠.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요. 설마. 지연은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시원 화장실에서 검사했어요. 2줄. 임신이었습니다. 지연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거 뭔가요? 새쌍둥이에요. 네, 새쌍둥이. 임신 2개월 정도 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지연은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점 3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새쌍둥이, 아들 셋.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손자였습니다. 그것도 3명이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편분과 상의하셔야. 혼자 키울 거예요. 네, 제가 혼자 키울 겁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병원을 나서며 지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아빠는 못 만들어줄 것 같아. 하지만 엄마가 있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부터 지연의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임신 3개월, 지연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서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었어요. 입덧이 심했습니다. 1시간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죠. 사장님이 눈치를 줬어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금방 나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새쌍둥이를 임신하면 입덧이 더 심하다고 의사가 말했었죠.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월급은 90만 원이었어요. 고시원 월세 25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비 20만 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새쌍둥이라 그런지 배가 유난히 컸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사장님이 마지막 급여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나?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죠.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계단 청소, 사무실 청소,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걸음마다 숨이 찼죠.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월급은 70만 원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 의사가 경고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새쌍둥이 임신은 고위험이에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해서요. 보호자는요? 남편분이나 가족분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부 지원 알아보세요. 한부모 가정지원금이라도 받으셔야죠. 그날 저녁 지연은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을 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 지원금이 나왔죠. 임신 9개월,
2015년 12월 15일 새벽 2시였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진통이었습니다. 지연은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죠. 응급실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혼자예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새쌍둥이를 혼자서요?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첫째가 나왔어요. 으앙. 작은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둘째가 나왔어요. 으앙. 셋째가 나왔어요. 으앙. 새 아들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 셋이에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둘 다였어요. 입원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하루 입원비가 10만 원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아이를 안고요. 3평짜리 방에 4명이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기들은 교대로 울었어요. 첫째가 울면 둘째가 울고, 둘째가 잠들면 셋째가 울었죠. 지연은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분유값이 문제였어요. 한 통에 2만 5천 원. 새 아이가 먹으니 일주일에 4통이 필요했죠. 한 달이면 40만 원이었습니다. 기저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에 20개씩 써야 했습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이었죠.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생후 2개월. 어느 날 밤 분유가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5만 원. 마트에 갔습니다. 분유 한 통을 집었죠. 2만 5천 원. 계산을 하려는데 셋째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져서 추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기 옷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분유를 내려놓고 헌 옷가게로 갔습니다. 아기 옷 새 벌을 샀어요. 2만 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유는 사지 못했어요. 아기들이 울었습니다. 배고파서요. 지연은 물에 설탕을 타서 먹였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분유도 제대로 못 사줘서 미안해. 첫째 민준이가 설탕물을 빨았습니다. 금방 뱉어냈어요. 다시 울었죠. 둘째 민우도 울었습니다. 셋째 민성도 울었어요. 세 아이가 동시에 울었습니다. 지연은 세 아이를 모두 안았어요. 좁은 방 바닥에 앉아서요. 미안해,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희만 없었다면 나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하고 지연은 입을 막았어요.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어. 너희가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아기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주민센터에 갔어요.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새쌍둥이를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긴급 지원금 나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주일 후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분유 6통과 기저귀를 샀어요. 나머지는 월세를 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들이 조금씩 컸어요. 웃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민준이가 처음으로 웃었을 때 지연은 울었어요. 기뻐서요. 고생했지? 엄마도 힘들었어. 민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밤마다 지연은 아기들을 재우며 노래를 불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희 아빠는 못 만들어줄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셋째 민성이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너희가 커서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아빠는 어디 있냐고.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해줄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지연이 새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생후 9개월. 지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아기들을 동네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무료였죠. 새벽 청소 일을 했어요. 오전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엔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죠. 하루에 4시간만 잤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요. 통장에 100만 원이 모였을 때 지연은 울었습니다. 해냈어. 조금씩이지만 모으고 있어. 첫돌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케이크를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호떡을 구웠어요. 아이들 앞에 놓아줬죠. 돌 축하해, 민준아, 민우야, 민성아. 새 아이가 호떡을 움켜잡았어요. 얼굴에 묻히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잘 살 수 있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지연은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목표 월세 말고 전세집 구하기. 아이들한테 방 하나씩 만들어주기.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들이 잠든 얼굴을 보며 지연은 다짐했어요. 너희한테 꼭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엄마가 약속해. 2020년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세 군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마트 계산. 하루에 4시간 자는 게 전부였죠. 월급을 모두 합치면 16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식비 60만 원, 공과금 20만 원. 남는 건 40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 옷을 사고 학용품을 샀습니다. 모자란 건 한부모 가정지원금으로 메웠죠. 아이들은 동네 유치원에 다녔어요. 무상교육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치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애들이 말썽 부렸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연은 불안했어요. 혹시 새 아이가 동시에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 건 아닐까?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라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마트 일을 일찍 마치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지연을 교실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 종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지연은 종이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그 밑에는 민준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눠지지 않는 숫자들.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이게 소수예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숫자죠. 민준이가 혼자서 이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요. 지연은 믿기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이걸 혼자? 네. 처음에는 숫자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요. 이 숫자들은 특별해. 하면서 따로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특별해? 라고 물었더니 다른 숫자로 나눌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우예요. 선생님이 다른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패턴이 그려져 있었어요. 삼각형이 하나, 그 옆에 사각형 2개, 오각형 3개, 육각형 4개. 민우가 혼자 만든 패턴이에요. 도형의 변의 개수와 도형의 개수가 규칙을 이루고 있어요. 5살 아이가 이런 수학적 사고를 한다는 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성이는요? 민성이는 레고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설명서도 없이요. 그것도 2팔이 움직이고 고개를 돌리는 로봇이요.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성이가 만든 레고 로봇이 팔을 들어 올리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있었어요. 민성이한테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했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시나요? 아니요. 저는 일하느라 애들이랑 시간을 거의 못 보내요. 그럼 이 아이들이 혼자서 이런 걸 한 거예요? 지연은 멍하니 종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생각엔 이 아이들 특별한 것 같아요. IQ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돈이 없어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구청에 문의하면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날 저녁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5년째 살고 있는 곳이었죠. 저녁을 먹이며 지연은 아이들을 유심히 봤어요. 민준아, 선생님이 내가 특별한 숫자를 찾았다며?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눠지지 않는 숫자들이요. 어떻게 알았어? 심심해서 숫자 놀이하다가 발견했어요. 2는 2로만 나눠지고 3은 3으로만 나눠지고 4는 2로도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5는 또 5로만 나눠져요. 신기했어요. 지연은 놀랐어요.
5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 민우야, 너는 왜 그 그림을 그렸어?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모양이랑 개수가 같이 늘어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민성아, 로봇은 어떻게 만들었어? 머릿속에서 생각했어요. 팔이 움직이려면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고개가 돌아가려면 어디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지연은 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무료 IQ 검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신청했어요. 2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지연을 불렀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 측정이 안 돼요. 네. IQ 검사 점수가 측정 범위를 넘어섰어요. 3명 다요. 상담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이는 수리 영역에서 만점이었어요. 특히 규칙 찾기와 패턴 분석에서 대학생 수준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논리 영역에서 만점. 공간 지각과 추론 능력이 청소년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민성이는 공간 지각과 구조 이해 영역에서 만점이었죠. 이 나이 또래로는 불가능한 점수예요. 보통 10대 이상이 받는 점수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이 영재예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상담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영재 교육원에 지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나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부모 가정은 전액 무료입니다. 지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아이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가 대단한 아이들이래. 새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우리 똑똑해요? 응, 아주 많이. 그럼 우리가 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일 안 해도 되게요. 우리가 엄마 먹여 살릴 거예요. 5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주저앉아 새 아들을 안았어요. 길 한가운데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게 없잖아. 맨날 일만 하고 제대로 된 밥도 못 해주고 좁은 방에서 살게 하고. 괜찮아요. 민우가 엄마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는 엄마랑 있으면 행복해요. 지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지연은 작은 공책을 펼쳤어요. 5년 전부터 적어온 공책이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적었어요. 아이들을 영재로 키우기. 이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꽃 피워주기. 절대 포기하지 않기. 지연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2023년 아이들이 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영재 교육원에 다닌 지 3년째였어요. 세 아이 모두 반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초등 과정은 이미 끝냈고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 대학 수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는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반에 들어갔어요. 8살에요. 보통은 중학생들이 들어가는 반이었죠. 민성이는 코딩에 빠져 있었습니다. 6살 때 혼자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더니 이제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세 곳에서 일했어요.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마트 계산. 아이들이 영재 교육은 무료로 받았지만 생활비는 필요했거든요. 그해 봄 민준이가 열이 났습니다. 높은 열이었어요. 39도가 넘었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독감이에요. 일주일은 푹 쉬어야 해요. 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줬어요. 약값이 3만 원이었습니다. 지연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4만 원. 약을 사고 나면 2만 원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을 버텨야 하는 돈이었죠. 지연은 약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먹였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민우가 말했어요. 저녁 먹을 거 지금 만들게. 지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4개, 김치, 라면 2개. 그게 전부였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2개 넣었죠.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엄마는 안 먹어요? 민성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까 먹었어.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어요. 지연은 점심도 안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라면을 먹는 걸 지켜봤어요.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던 거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지연은 냉장고에 남은 라면 하나를 꺼냈어요. 물만 넣고 끓였습니다. 스프는 반만 넣었죠. 후루룩 먹었습니다. 배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월급이 들어왔어요. 지연은 마트에 갔습니다. 고기를 샀어요. 오랜만이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저녁을 구워줬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너희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어. 새 아이가 고기를 먹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매일 이렇게 먹일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고시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사장한테 말했습니다.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참고 지내세요. 밤에 너무 더웠어요.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잤습니다. 지연은 부채질을 해줬어요. 밤새도록 아이들이 잘 때까지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민성이가 엄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밤새 안 잤어요? 잤어. 걱정 마. 민성이가 엄마 손을 만졌어요. 손이 뜨거웠습니다. 엄마 손이 이상해요.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부채질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부어올랐죠. 그날 저녁 새 아이가 작은 회의를 했습니다. 지연이 일하러 간 사이였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해. 민성이가 말했어요. 어떻게? 셋이 고민했습니다. 민준이가 종이를 꺼냈어요. 연필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민준 수학, 민우 패턴 분석, 민성 코딩. 그럼 이걸 합치면? 새 아이가 서로를 봤어요.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날부터 새 아이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영재교육원에 가서 공부했어요. 저녁에 엄마가 일하러 가면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수학 공식을 썼어요. 민우가 그걸 패턴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성이가 컴퓨터로 코드를 짰죠. 무엇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아이들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재미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새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성이가 급하게 모니터를 껐습니다. 지연은 웃었어요. 숙제하는 거구나. 열심히 해.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AI 학습 알고리즘의 초기 버전이었죠. 아직 미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민우가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에 나갔어요. 8살이었습니다. 참가자 중 최연소였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선 통과. 선생님이 놀라워했어요. 이 나이에 통과한 건 처음이에요. 지연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치킨을 사줬어요. 비싼 거였죠. 28,000원. 통장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치킨을 먹었어요. 행복해했습니다. 엄마도 먹어요. 민우가 닭다리를 건넸어요. 지연은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있니?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지연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3,000원. 월급까지 2주일이 남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이들 행복한 얼굴을 봤으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새 아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곧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자기들이 엄마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2024년 봄 아이들이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새 아이는 1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매일 밤 조금씩 엄마 몰래요. AI 학습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수학적 최적화를 맡았어요.
민우가 패턴 인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민성이가 실제 코딩을 했죠. 어느 날 밤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작동했어요. 와, 세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모니터에 결과값이 떴거든요. 우리가 해냈어. 민성이가 형들을 안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 민우가 물었습니다. 셋이 서로를 봤어요. 대회에 내볼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대회? 국제청소년 발명대회. 내년에 열린대. 우리 나이도 괜찮아? 초등학생도 나갈 수 있어. 다음 날 영재 교육원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대회 나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걸 너희가 만든 거야? 네. 선생님은 한참 동안 코드를 살펴봤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대학원생도 힘든 건데 우리 셋이서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 천재가 맞구나. 대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제청소년 발명대회였죠. 석 달 후 답장이 왔어요. 예선 통과. 새 아이가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본선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비행기값, 숙박비가 필요했죠. 선생님이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국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정말요? 지연이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까지 가셔야 해요.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400만 원. 통장에는 8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지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죠. 신용등급이 낮으셔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대회 나가는 거 맞죠? 새 아이의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지연은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뒤졌어요. 지원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자녀 해외대회 지원 사업 신청했어요. 2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선정되셨습니다. 300만 원 지원. 지연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지연이 마련했어요. 마트에서 특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요. 2024년 8월 싱가포르였습니다. 국제 컨벤션 센터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각국에서 온 천재들이었죠. 한국에서는 민준, 민우, 민성 3명만 왔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시연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심사위원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알고리즘,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른데? 맞아요. 우리가 새로운 최적화 방법을 만들었어요. 민준이가 설명했습니다. 너희 나이가 몇이지? 9살이요. 셋 다? 네. 삼둥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이틀 후 시상식이었습니다. 동상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팀은 아니었습니다. 은상 발표 역시 아니었어요. 지연은 긴장했습니다. 아이들 손을 꼭 잡았죠. 그리고 금상은 앵커가 봉투를 열었어요. 대한민국, 이민준, 이민우, 이민성 팀, 세 아이가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옆 좌석의 다른 학부모가 지연을 도와 일으켜 세웠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무대를 봤습니다. 세 아들이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시상식 후 여러 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네이버 AI 연구소 팀장입니다. 아이들 프로그램 정말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남자도 명함을 줬어요. 삼성전자 AI 센터입니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왔습니다. 구글 코리아 연구원입니다. 지연은 명함을 받으며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네이버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 프로그램 특허 등록하셨나요? 아직요. 등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이버가 추천한 변리사를 만났어요. 변리사가 코드를 검토했습니다. 이거 상업적 가치가 엄청나네요. 그래요? 지연은 잘 몰랐어요.
이 정도면 특허 등록 후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큰 금액이 될 거예요. 얼마나요? 변리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연의 귀가 멍해졌어요. 100억이요? 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지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0억?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10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자며 일해서 번 돈이 얼마였죠? 한 달에 160만 원. 1년이면 2천만 원. 10년이면 2억 원이었습니다. 100억은 그 50배였어요. 지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석 달 후 특허가 등록됐어요. 네이버에서 정식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임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제안드리겠습니다. 한 임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기술 이전비로 250억 원, 추가로 향후 수익에 대한 로열티로 매년 매출의 3%를 제한합니다. 지연은 멈춰버렸어요. 250억. 변리사가 말했던 100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숫자였습니다. 너무 큰 숫자라서 돈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죠. 어떻게? 지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변리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300억을 제안합니다. 로열티 조건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임원들이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좋습니다. 300억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사인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요? 변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 계약하셔도 됩니다. 지연은 사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300억 원. 지연은 그 문자를 10번도 넘게 확인했어요. 300억. 0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10개였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0억 원. 다시 껐다가 켰어요. 그래도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자며 일했습니다. 분유값이 없어서 설탕물을 타주던 날, 찢어진 옷을 입고 또 집어 입히던 날, 월세 내고 통장에 3,000원 남아있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300억.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연은 마트 사장님께 전화했어요. 그만두려고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이제 그만두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당 사장님께도 전화했어요. 청소업체에도 전화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만뒀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일 안 갔어요? 지연이 새 아들을 안았어요. 응, 이제 안 가. 왜요? 아파요? 아니야. 엄마 이제 일 안 해도 돼. 민성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너희가 엄마 인생을 바꿔줬어. 고마워. 새 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잤어요.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내일 걱정 없이 평화였습니다. 2025년 3월 계약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강남 펜트하우스를 샀어요. 현금으로요. 60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집 안으로 바로 연결됐죠. 거실은 100평이 넘었어요. 아이들 방이 각각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새 방에 들어갔을 때 말했어요. 엄마, 여기 너무 넓어요. 그치? 이제 너희 각자 공부방이 있어. 민우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와, 이게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이야. 지연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그해 여름 민준이가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시험을 봤어요. 10살이었습니다. 합격했어요. 최연소 기록이었죠. 민우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나갔습니다. 역시 최연소였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민성이는 세계 청소년 프로그래밍 대회에 나갔어요. 1위였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10살 삼둥이 각 분야에서 천재성 입증. 한부모 가정에서 키운 기적의 삼형제.
AI 특허로 수백억 벌어들인 천재 소년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교육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들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에게요. 지연은 고민 끝에 동의했어요. 2025년 10월 KBS 메인 뉴스였습니다. 스튜디오에 지연과 세 아들이 앉았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새쌍둥이를 혼자 키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분유값이 없어서 설탕물을 타 먹였을 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연이 세 아들을 봤어요. 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앵커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민성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우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해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연은 울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요. 방송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시청률이 15%를 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어요. 이민준, 이민우, 이민성, 새쌍둥이 천재, 한부모 가정 기적 같은 시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였습니다. 최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1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넓은 저택은 사라졌어요. 사업이 망했거든요. 5년 전부터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차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빚은 남았죠. 지금은 전세 2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아들 태수는 재혼했지만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5대 독자는 끊겼어요. 최명자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매일 한숨만 쉬었죠. 저녁 9시 KBS 뉴스가 시작됐어요.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10살 새쌍둥이 천재 소년들이 화제입니다. 최명자는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을 봤어요.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 여자가 나왔어요. 새 아이와 함께요. 저 얼굴. 최명자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연이야. 10년 전 쫓아낸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들은 10살, 남자아이 셋, 똑같이 생긴 새쌍둥이.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홀로 새쌍둥이를 키운 이지연 씨는 최명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쌍둥이. 10년 전 자신이 지연을 쫓아냈을 때 지연의 뱃속에 새쌍둥이가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아들. 그것도 셋. 5대 독자. 이어질 수 있었어요. 3명이나 손자가 있었는데 화면에서 지연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앵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새쌍둥이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300억 원의 기술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명자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300억. 새쌍둥이 아들, 천재들, 모두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낳은 아이들이었어요. 화면에서 펜트하우스가 나왔습니다. 강남이었어요. 현재 강남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며 최명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전세 2억짜리 빌라, 낡은 소파, 깨진 벽지, 그리고 TV 속에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행복한 가족.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태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TV를 봤습니다. 멈춰 섰어요. 저 사람. 태수도 알아봤습니다. 지연이야. 내가 결혼했던. 둘은 말없이 TV를 봤어요. 화면에서 지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새 아들과 함께요. 앵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가족의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 손자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쫓아냈을 때 뱃속에 있었던 거야. 새쌍둥이를.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들이었어. 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최명자가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대 독자 이어질 수 있었어요. 손자가 셋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천재들 300억 모두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이었어요. 최명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수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지연과 아이들 사진이 나왔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죠.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선택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말에 따라 아내를 쫓아냈던 날. 그날 만약 자신이 막았다면, 아내를 지켰다면, 지금 저 아이들은 자신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후회만 남았습니다. 뉴스 방송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 식탁에서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어제 방송 보고 사람들이 많이 연락 왔대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좋은 얘기들이었으면 좋겠다. 다 응원하는 메시지래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연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명자와 강태수였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지연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예요? 민우가 물었어요. 아무도 아니야. 너희 방에 가 있어. 엄마, 괜찮아. 엄마가 처리할게.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최명자와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못한 얼굴들이었어요. 많이 늙어 있었죠. 최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말을 끊었습니다. 들어오실 생각 없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 그래.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을 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넓은 공간, 비싼 가구들, 한강뷰. 10년 전 그들이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어요. 앉으세요. 지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최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어제 뉴스 봤어. 그러셨군요. 아이들, 정말 대단하더라. 새쌍둥이를.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언제 임신한 거였니? 쫓겨나기 전이요. 최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때 네, 이미 뱃속에 있었어요. 2달째였죠.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지연이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었나요? 당신은 어머니 말씀만 듣고 저를 쫓아냈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명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몰랐어. 내 뱃속에 애가 있는 줄. 그것도 새쌍둥이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해도 달라졌을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머님은 아들을 원하셨잖아요. 만약 딸이었다면 또 쫓아내셨을 거 아니에요? 최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혼자 애들 셋을 키웠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3군데 일했죠. 분유값이 없어서 설탕물 타먹였어요. 최명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다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0년이에요. 10년. 어머님은 그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죠?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 좀 보여줄 수 있어? 안 돼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당신들은 이 아이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들이잖아. 태수가 소리쳤어요. 호적에 올라 있나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민준, 이민우, 이민성이에요. 강씨가 아니라 이씨예요. 지연이 일어섰어요. 돌아가세요. 지연아, 제발. 최명자가 매달렸습니다.
우리 잘못했어. 다시 가족이 되자.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하잖아. 필요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아이들은 10년 동안 당신들 없이 잘 컸어요. 앞으로도 당신들 없이 잘 살 거고요. 그래도 핏줄인데. 핏줄이요? 지연이 비웃었어요. 10년 전 저를 쫓아내실 때는 핏줄 생각 안 하셨잖아요. 저는 4년 동안 며느리였는데 그때는 핏줄이 아니었나 보죠? 최명자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연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저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지연아, 만약 또 오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어요. 스토킹으로요. 두 사람은 일어섰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어요. 최명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못 봐? 안 돼요. 제발. 10년 전에 제발이라고 하셨어야죠. 지연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명자와 태수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최명자가 울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높은 펜트하우스 건물이었습니다. 저 위에 손자들이 있었어요. 새쌍둥이, 천재들. 하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최명자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길 한가운데에서요. 태수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요, 어머니. 둘은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지연이 문에 등을 기대고 섰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누구였어요? 아무도 아니야. 진짜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안았어요. 너희한테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민성이가 말했어요. 지연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래, 우리만 있으면 돼. 새 아들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고난을 함께 이겨낸 진짜 가족.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봄이었어요. 지연은 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재단이라는 이름이었죠.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이었어요. 매년 100명의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지연이 말했어요. 저도 10년 전에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기적이 일어났죠.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11살에 카이스트에 정식 입학했어요. 대학 역사상 최연소였습니다. 민우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2년 연속 금메달을 땄어요. 민성이는 해외 유명 기업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새 아이는 거절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뉴스는 계속해서 이들을 조명했습니다. 한국의 자랑, 천재 삼둥이, 역경을 이겨낸 모자의 기적. 지연은 강연 요청도 많이 받았어요. 한부모 가정 모임, 여성단체, 교육포럼. 처음엔 망설였지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견디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청중들이 울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오늘 강연 듣고 힘이 났어요. 지연이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고 계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간 강서구 빌라에서는 최명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6개월 전 지연의 집에서 쫓겨난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병원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태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전세 2억짜리 빌라도요. 이제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살았어요. 태수와 둘이서요. 최명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매일 같은 생각만 했어요. 만약 그때 지연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만약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지금 새쌍둥이 손자들이 곁에 있었을 거예요. 천재 손자들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식욕이 없어. 그래도 드셔야죠. 최명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연이한테 다시 연락해 볼까요? 안 돼. 왜요?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최명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지연을 쫓아낸 날도 비가 왔었죠. 그날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내를 지켰다면, 지금 자신도 행복한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는 지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저녁이었죠.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배고파요. 곧 준비돼. 손 씻고 와. 새 아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음식을 내왔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민우가 물었어요. 특별한 날이야. 뭔데요? 오늘이 우리가 이 집에 이사 온 지 1년 되는 날이야. 새 아이가 서로를 봤어요. 1년 전만 해도 고시원에 살았었죠. 좁은 원룸에서요. 지금은 100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요. 그치? 꿈만 같아. 지연이 웃었어요. 근데 엄마, 응? 엄마는 행복해요? 민성이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왜요? 너희가 있어서. 새 아이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죠. 애들아, 네 엄마.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있어. 왜요? 10년 동안 제대로 된 거 하나 못 해줬잖아. 맨날 좁은 방에서 살게 하고 제대로 된 밥도 못 해주고. 민준이가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우리는 괜찮았어요. 진짜요? 네. 우리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집이 좁아도 밥이 라면이어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민성이도 말했어요.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새 아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도 버틸 수 있었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약속해요. 무슨 약속?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기. 셋이서요. 아니, 넷이서. 네? 엄마랑 우리 셋. 넷이잖아요. 지연이 웃었어요. 그래, 넷이서. 약속? 새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지연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지연은 발코니에 나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10년 전을 생각했어요. 비 맞으며 고시원으로 가던 날, 분유값이 없어 울던 날, 통장 잔액 3,000원 남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하늘에게, 운명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냥 감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신에게, 버텨준 아이들에게, 다시 찾아온 행복에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연과 새 아들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희망의 씨앗 재단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민준, 민우, 민성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됐죠.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워한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에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명자와 태수는요,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기적을 만들고 어떤 선택은 후회를 남기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지연처럼요.